여기는 진짜. 알죠? 아까 인적공제 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가 건너 349페이지 바로 해도 돼요, 여러분들, 여기는. 딱히 어려운 건 없어요. 어려운 게 없다라는 게 아니라, 건너뛰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엄청나게 중요해요. 알죠? 이거 나중에 실제 여러 연말정산 할 때 이거 알고 계시는 분이랑 모르시는 분은 차이 많이 날 거예요. 자, 해보면은요. 자, 일단 우리가 아까 6가지 2배사 근연기 합친 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한다고 했죠? 맞죠? 근데 이 제목 보니까 종합소득금액에서 빼는 걸 우리가 종합소득공제다라고 불러요. 자, 그랬을 때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인적공제다라고 해가지고 부양가족을 고려해서 빼주겠다라고 했었죠? 그게 첫 번째, 기본공제가 있어요. 기본공제가 뭐냐면, 해당 부양가족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1인당 얼마 빼줄게. 이게 부양가족 공제, 이게 기본공제예요. 자, 보시죠. 반드시 암기해요. 자, 일단 1인당 150만원 빼는데, 이게 소득에서 빼는 거니까 뭐 세금을, 이게 다 150만원 줄여주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시면 본인공제. 자, 본인공제는 나니까 빼주는 거예요, 나니까. 그럼 여러분들 나는 당연히 한 사람이죠, 한 사람. 그래서 본인공제는 여기 나이 안 따지고, 꼭 외워주셔야 돼. 나이하고 소득. 오늘 한 거에서 소득세 제일 중요해요, 연말정산 대비. 그래서 나이도 안 따지고요. 여기는 실제로 따를 어떤 파트가 안 나면 15점짜리예요. 아예 대놓고. 그리고 소득금액이라는 것도 안 따져요. 조심하시게 여기 소득이라고 돼 있어요. 소득금액이라고 돼 있어요. 소득금액이라고 돼 있죠. 맞죠? 그래서 5월 달에 신고할 소득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중요하다. 많이. 반드시 암기. 자,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는 당연히 나의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 자, 일단 배우자는 연령을 안 따집니다. 나이는 곧 설명할 거고요. 대신에 소득금액 따지는데 보시면 100만원 이하 이렇게 돼 있죠. 얘를 반드시 잘 외워주세요. 자, 보실게요. 자,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소득금액 여기. 자, 보시면 우리가 여기 소득금액은요, 종합과세다라고 아예 대놓고 종합과세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말은 분리과세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소득금액 판단할 때.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종합과세가 되는 이니까 분리과세가 되면 소득금액은 0인 거예요. 그래서 종합소득금액 6가지랑 5월 달에 신고할 거, 그 다음에 이 6가지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요, 8가지 다 따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죠. 여기 6가지 종합소득금액, 2배사 근연기,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다 따지는 거예요. 합쳐서. 아셨죠? 암기하시고. 그래서 여기 6가지에다가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쳐서 총 8가지 소득금액 가지고 따진다라는 거 필히 암기. 알죠? 자, 그래서 주의하시기 요거예요. 비과세는 뭐 의미 없어요. 분리과세 소득은 절대 여기 포함시키지 않아요. 왜냐면 5월 달에 신고할 소득 아니거든요. 그렇죠? 분리과세는 여러분들 종합과세가 아니잖아요. 아셨죠? 진짜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5월 달에 신고할 소득이에요. 종합소득금액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근데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뭐냐면, 원래 얘가 원칙이에요. 얘가 원칙인데요. 근데 여기 있죠? 당구장 표시의 예외입니다. 자, 이것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최근에 이걸 내고 있어요. 근로소득만 있대요. 중요한 게 근로소득이 있다가 아니라 근로소득만이에요. 맞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총급여가, 일단 가로 무시하시고,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잖아요. 그럼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봐요. 그럼 가끔씩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 선생님, 네. 총급여가 아까 말했던 연봉이잖아요. 거의 1년치. 총급여가 500만원인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현실로 하는 게 우리 지금 시험이잖아. 아셨죠? 그러니까 제발 현실 대입하지 마시고. 아셨죠? 우리 시험 내요? 아셨죠? 때리는 맞는 것도 나오는데, 당연히 우리 시험에. 아셨죠? 절대 그 현실을 생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근데 조심하실 게 뭐냐. 이 근로소득만이죠, 만. 맞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근로소득하고
다른 소득이 결합되어 있으면 그때는 위쪽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여기 원칙으로. 알죠? 그러면 이제 여기 가로 설명하기, 가로 갑자기 총급이 500만 원, 갑자기 근로소득 금액 150만 원 돼 있잖아요. 이거 설명할게요. 자, 일단 보시면, 제가 아까 이랬죠?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총급여는 비용을 빼기 전이었고, 근로소득 금액은 비용 뺀 후예요. 알죠? 그래서 요 테이블 때려요, 이 테이블. 요거. 이거 꼭 외워주실게요, 요거. 우리 아까 총급여액의 일정 퍼센트를 비용으로 우리가 추정해서 빼주는 게 근로소득공제다라고 했었죠, 여기. 그죠? 이거 다 외우실 필요 없어. 사람 죽어요. 저도 못 외워요. 그렇죠? 그래서 꼭 여기 색깔 친 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잖아요. 500만 원 이하면 그 총급여액의 70%를 빼줘요. 그러면 딱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총급여가 500만 원이에요. 딱 그 500만 원의 70%인 350만 원 빼주는 거죠. 되시겠어요?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으로 따지면 150만 원인 거잖아요. 500 빼기 350. 되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이거 여기.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잖아요. 딱 아까 방금 500만 원에 딱 걸리면 150만 원이었죠.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으로 환산하면 150만 원 이하가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원래 만약에 내가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으면 100만 원으로 가는 거지만 되세요?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낚시. 자, 됐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양가족 공제할게요. 자, 여러분들 부양가족은요, 나하고 배우자를 같이 봐요. 무슨 말인지 장인, 장모님 내가 뺄 수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부양가족은 배우자의 부양가족도 돼요. 알죠? 물론 중복은 안 돼요. 나도 빼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뭐 여러분들의 시아버지, 알죠? 시아버지는 남편도 빼고 여러분도 빼고 그렇게 못해요. 알죠?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가 빼는 게 좋을까요? 소득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높은 사람 빼야죠, 여러분들 당연히. 맞죠? 싸우시면 안 돼. 우리 아빠야. 재미없죠? 오케이. 그죠? 소득 높은 사람 빼는 게 맞아요. 자,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이 문장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들. 실기 입력할 때. 알죠? 저도 중학교 때 짜증나는 게 막 숙부, 백부 막 이거 할 때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알죠? 근데 외우셔야 돼. 예, 해보죠. 자, 일단 첫 번째, 여기 직계 존속은 뭐냐면, 본인을 기준으로 위로 2칸까지예요. 2칸까지. 그럼 위로 한 칸이면 2칸까지 위로 한 칸도 들어오죠? 그럼 위로 한 칸은 누구예요?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님. 되시죠? 위로 2칸이면.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 되셨죠? 이렇게. 자, 그분들은 일단 부양가족이잖아요. 그럼 내가 부양할 나이는 60세 이상이셔야 돼요. 요쯤 되면 정년퇴임하실 나이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꼭 외우신다. 아시죠? 연말정산 관련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대신에 소득금액 부양가족 다 따져요. 왜냐? 자, 우리 그 어머니께서 연세가 62예요. 알죠? 근데 연봉이 100억이네? 부양을 당해야죠,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부양가족은 나이만 따지지 않고 소득금액 다 따져요. 알죠? 여기. 뭐 배우자도 부양가족 맞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거랑 같이 연결. 요 두 번째 점 뭐냐면, 자, 어떤 사람의 직계존속이 주로 아버지, 어머니 그쪽이 되겠죠? 아버지, 어머니 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남은 한 그 부모님이, 잊지 못하고 재혼을 하신 재혼을. 알죠? 재혼을 하시면 내가 이제 그 사람의 계부나 계모가 있는 거잖아요? 그 계부나 계모가 요거 만족하면 또 그 계부나 계모도 내 부양가족으로 뺄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거예요, 이거. 알죠? 한번 낸 적이 있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반대예요. 거꾸로. 아까는 위로 2칸까지였죠? 여기 직계비속하고 입양자는 반대로 나를 기준으로 아래로 2칸까지, 아래로 2칸까지. 됐죠? 그럼 아래로 한 칸이면. 그렇죠? 자녀. 그죠? 자식들. 그
그죠? 그 다음에 아래로 두 칸이면, 그렇죠. 손자, 손녀. 되세요? 그리고 항상 직계비속하고 입양자는 세트로 움직여요. 알죠? 내가 직접 낳은 자식도 있지만 가슴으로 낳은 자식도 있죠, 여러분들. 입양자 항상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내가 본인이 되면 그 직계비속은 자녀잖아요, 주로. 맞죠? 그럼 내가 부양에 책임져야 될 자녀는 20세 이하예요. 독립 아직 못할 나이. 아셨죠? 20세 이하. 알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한테 쓸모없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20세 다 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런 공제도 안 되는 놈들, 이렇게. 아니, 그죠? 이제 안 받아주시네. 예전엔 잘 받아주셨는데. 20세 이하.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형제 자매 있죠. 형제 자매 같은 경우에는 둘을 섞은 거예요. 20세, 잘못 외우시면 안 돼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으로 가요. 20세 이상, 60세 이하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조심하시고. 둘 짬뽕, 짬뽕.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이 수급자 안 내니까 우리 시험에. 자, 장애인 분인데, 자, 여기 할 때 제가 제일 조심스러워요. 말 잘못했다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말 잘못했다가 실제로 고소당한 분도 계셔가지고, 장애인 비하 발언해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은 그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게 속된 말로 좀 약간 그 비하 발언처럼 들렸나봐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 지금부터 하는 건. 절대 비하 아니니까. 자,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니까 18살 일반인하고요. 그 다음 장애인분들 중에서 한, 30? 이 정도 좀 약간 비슷하죠. 장애인분들 약간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 좀 많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항상, 이거 할 때. 예. 그래서 장애인분들은 좀, 여건이 좀 안 되시니까 나이를 안 따져요. 여기 보이 장애인은 나이 안 따져요. 그래서 장애인은 절대 나이 보시면 안 돼요. 알죠? 대신에 소득 금액은 따져요. 그렇죠? 우리, 만약에 어떤 사람의 형이 나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의 형이 나이가 40이에요. 돈을 미친 듯이 벌어. 그렇죠? 그럼 괜찮다라는,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시험에 낸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옛날 옛적에 뭐냐면, 여러분들 고모, 삼촌, 조카, 이모 이런 분들 계시죠? 이분들은 공제 대상 절대 안 돼요. 아예 안 돼, 아예. 알죠? 이분들 입력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분들은 오해하지 마시는 게 여러분 공제가 되는 사람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공제가 안 되는 사람도 입력을 해야 돼요. 아시죠? 공제가 만약에 여기서 직계분속이 만약에 나이 연세가 58이래요. 그러면 기본공제 안 된다고 체크하셔야 돼. 알죠?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아예 기본공제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알죠? 근데 이분들은 입력조차 하시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분들은 기본공제 요건 따지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아예 안 따지는 분들이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며느리하고 사위 공제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알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며느라라고 해놓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추석이나 설날 때 부려먹죠? 어우. 드립인데. 그러면 이렇게 진심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실제로 이 사실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며느리를 부려먹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대신에 직계비속하고요. 며느리하고 사위 둘 다 장애인이래요. 그러면 그건 돼요.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며느리하고 사위가 장애인이 아니라 둘 다 장애인이에요. 둘 다 장애인이야 며느리하고 사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아시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디냐? 요거 중요해요. 나머지는 됐고 여기. 자, 부양가족의 범위인데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부양가족이 있으면 빼냐? 아니에요. 뭐냐면 여기에요. 우리 과세기간 종료일이 12월 31일이죠. 요날 동거해야 돼요. 주민등록표 상에. 그러니까 등본을 띄웠는데 부모님이 안 나와서 공제 안 되는 거예요. 아시죠? 물론, 좀 약간 이게 복잡해요, 여러분들. 저도 등본 띄면 저 혼자 살거든요?
돈이 안 나와요. 근데 좀 뺄 수 있어요. 왜 빼냐면 저는 부모님한테 현금으로 생활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생계를 내가 부양을 하잖아요. 제가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만약에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어요. 주민등록부상이 안 나와요. 그때 내가 부모님 공제를 받고 싶어. 그럼 생계비를 여러분 현금으로 주시는 거예요. 현금으로. 현금이래. 죄송해요. 현금 아닌데 보통 예금으로. 깜짝이야. 현금은 안 돼요. 왜냐면 입증을 못 해요. 현금은. 알죠? 예금을 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알죠? 예금은 가능하잖아요. 증빙이. 알죠? 큰일 날 뻔했다. 맞죠? 자, 그래서 조심하실 게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뭐냐라고 하면 자, 조심하실 게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동거 안 해도 돼요. 동거 안 해도 되는 사람이 2명이에요, 2명. 뭐냐면 내가 결혼하고 나서 책임져야 될 가족들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내가 결혼하고 나서. 그럼 결혼하고 나면 배우자 책임져야죠. 그 다음에 직계비속 책임이 자녀들. 맞죠? 그리고 입양자는 항상 세트고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봐서 만약에 내 자녀가 일본에 살아요. 근데 일본에 살면 주민등록부상에 동거가족 아니죠? 그리고 내가 동거가족 아니죠? 그래도 돼요. 기본공제 가능해요. 아시죠? 또는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대신에 주의하실 건 가족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또 부모님 요건이 좀 까다로워요. 외우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를 제일 많이 출제해요. 우리 시험에서. 뭐냐면 여기 직계존속 있잖아요. 직계존속은요. 주거 형편에 따라서 별거여야 돼요. 실제 현실에서는 주거 형편에 따라서 별거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애매하겠죠. 우리 시험이잖아요. 시험에서는 줘요. 주거 형편에 따라서 별거 중이라고 안 주면 무조건 따로 사시는 거예요. 알죠? 그냥 따로 사시는데 아무런 언급이 없어. 그러면 부모는 따로 사시는 거예요. 주거 형편상 별거 중이라는 말이 붙어야지 주거 형편상 별거 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은요. 알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부모님이 외국에 사세요. 그럼 안 돼요. 공제가 안 돼요. 알죠? 주거 형편에 따라서 별거 중이라고 안 돼 있으니까. 알죠? 근데 만약에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에 살아요. 돼요. 알죠? 그래서 꼭 이 2개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여기서 많이 낚여요. 알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뭐냐면, 장애인, 우리 형제자매는 여러 가지 형편 고려하겠다. 그 뜻이에요.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아셨죠? 이렇게. 다 외울 거 많죠, 여러분들. 꼭 암기사항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아니고요. 자, 이제는 여기에요. 추가 공제 할게요. 추가 공제. 여기도 우리 실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물론 기본 공제 훨씬 중요하고요. 여기는 덜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기본 공제가 가장 중요하고 여기는 살짝 덜 중요해요. 그냥 말이 좀 그렇긴 하죠. 다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추가 공제는 말 그대로요.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한해서 요건을 만족하면 추가적으로 더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이 추가 공제는 중복도 돼요.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4가지에 다 걸리면 4가지 다 받을 솔직히 말하면, 여기 있는 만약에 4가지 중에서 2가지에 걸려요. 그럼 2가지 다 받을 수 있어요. 어느 한 가지 선택이 아니라. 알죠? 해보면. 자, 일단, 이 추가 공제는 말 그대로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한해서 추가 공제니까, 이 추가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일단 못 받아요. 원칙적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죠? 자, 그래서 여기 가로 1번 경로의료 공제. 대놓고 여기 써있죠. 기본 공제 대상자가 여기 써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는 우리가 추가 공제가 돼요. 1인당 100만원씩.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71에 예를 들어가지고, 근데 소득 금액이 만족하신데, 됐죠? 그러면 150만원에 100만원 합쳐서 250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빼실 수 있을 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장애인 공제. 이것도 어렵지 않겠죠?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래요. 그러면 1인당 200만원 빼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의 부모님이 72세인데 장애인이셔. 아시죠?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일단, 아까 했던
여기 어딨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뭐야? 이거 아니에요? 깜짝이야. 어떻게 되냐면 이거죠. 일단 1인당 150만 원이니까 여기 직계존속 가능하고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장애인도 되죠, 여러분들. 그죠? 일단 300 받고요. 거기에다가 경로도 걸리죠. 여기도 걸리죠. 그죠? 총 600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꼭 장애인 이런 거 챙겨 먹으셔야 돼. 왜냐면 세무서에서 챙겨 드세요라고 절대 문자 안 날라와요. 우리가 챙겨 먹어야 돼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세무사분들이 하는 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세무사를 끼지 않고 내가 신고한다. 이거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알죠? 세무서도 안 챙겨준다요, 절대. 알죠? 낼 것은 잘 챙겨줘요. 세무서가. 그건 챙겨주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안 챙겨줘도 되잖아. 알죠? 낼 것은 정말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근데 우리가 뭐 혜택을 줄 것은 네가 찾아 먹으라는 거예요. 아셨죠? 조심하시고. 자, 여기까지는 쉬워요. 자, 보시면, 자, 여기까지는 쉬운데, 이 3, 4번이 진짜 중요해요. 이 3, 4번은 우리가 직접 찾을 수가 없어요. 문제에서 언급을 잘 안 줘요. 우리가 간접적으로 찾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70세 이상, 나이 따지면 되잖아요. 장애인 줄 거예요, 문제에서. 근데 얘네들은 간접적으로 줘요.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자, 뭐냐. 자, 여기 부녀자 공제예요, 부녀자 공제. 여러분, 부녀자는 여자, 남자. 여자죠. 그죠? 그럼 여자가 있으면 빼냐? 아닙니다. 본인이 여성이어야 돼, 본인이. 본인이 여성이어야 돼. 가족 중에 여성이 아닙니다. 내가 여성이어야 돼요. 알죠? 그리고 이거 외우셔야 돼. 꼭 외우셔야 돼요. 소득 금액 따져요. 서민 여성이에요. 서민 여성만 매줘요. 알죠? 뭐냐면 종합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 6가지 5월 달에 신고할 6가지 소득 금액 합쳐서 3천만 원 이하. 알죠? 꼭 외우셔야 돼. 이 요건은 시험에 냅니다. 제가 소득 금액 외워주세요라고 하는 꼭 외우셔야 돼요. 알죠? 그리고 다음 중 하나입니다. 다음 중 하나니까 일단 얘는 무조건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뭐냐면 본인이 힘든 여성을 해줘요. 그럼 누가 있으면 힘들어요, 여러분들? 아, 그래요? 그렇구나. 대부분 맞추시던데? 그 결혼하신 분들? 남편이라고 많이 하시던데? 잘못 찍었다. 남편이라고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제가 세무 이급할 때, 그 어머니, 그 코로나 전 때 어머니 네 분이 여기 앉아 계셨거든. 뒤에. 그리고 다 여기 학생분들이었어.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있으면 힘들까요? 라고 했더니,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애기들, 이렇게. 자녀들. 근데 어머니들 네 분, 이고도소 남편,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 저 배우자가 있는 거죠. 아셨죠? 자, 그리고 여기서 조심하시게 보시면, 그럼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 배우자가, 만약에 내가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소득금의 연봉이 1년에 5천만 원이에요. 그럼 그 남편은 기본공제 안 되죠? 연봉이 5천이니까. 대신에 나는 부녀자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우자 소득요건은 안 따져요. 그러니까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냐 없냐 따질 때 남편의 소득 안 따져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기본공제는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주 소득을 만족 못하면. 아셨죠? 그러니까 남편이 있으면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맞죠? 근데 내가 만약 배우자가 없어. 그럼 힘들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부양가족이 있을 때 힘들죠. 그죠? 그게 여기 있죠.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기본공제 대상자니까 되게 빡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대주 그렇죠? 1년에 50만 원 해주고요. 50만 원. 좀만 참아요. 이제 거의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한부모 공제요. 요거는 이름 따라가요. 이름 따라. 한부모. 이게 있으면 한부모. 그리고 여기서 부모는 내가 부모 입장이에요. 내가 부모 입장. 알죠? 내가 부모 입장이에요. 그러면 내가 부모인데 한부모래요. 그럼 내가 누가 없는 거예요? 그죠? 배우자가 없는, 물론, 그죠? 남편이죠. 여러분 입장에서. 배우자가 없는 거. 우리 시험은 근데 남자도 줄 수 있으니까. 내가 부모 입장인데 부모가 한 명이면 배우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남자도 개요. 한부모. 알죠? 호래비.
그렇죠? 그리고 부모니까 내가 부모 입장인데 한부모니까 일단 배우자가 없어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부모 입장이니까 뭐냐면 직계 비속이 있어야 돼. 부모라는 게 자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 비속이 있어야 돼요. 일단 내가 부모 입장인데 한이니까 배우자 없고요. 내가 부모라는 건 자식이 있어야죠, 여러분들.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추가 공제 쪽이니까 기본 공제 대상자인 직계 비속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한부모하고 부녀자가 중복이 될 때가 있어요. 한부모하고 부녀자 공제가 중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한부모 공제만 받아요. 중복 안 돼요. 그럼 제가 왜 중요하다라고 했냐면, 자, 보세요. 언제 중복이 되냐면, 내가 배우자가 없어요. 내 여성인데, 내가 여기 2번에 걸릴 때. 그렇죠? 그럼 내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데, 기본공제 대상 직계 비속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데. 자녀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럼 한부모도 걸리잖아요. 되시겠어요? 그러면 한부모가 돼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여러분들은 부녀자 공제하고 한부모 공제 중에 뭐부터 따지셔야 되는 게 맞아요? 네? 둘이 중복되면 한부모부터 한다면서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부터 따지셔야 돼? 한부모하고 부녀자 중에. 한부모를 따지셔야 돼, 먼저. 아시죠? 그 말은 뭐냐면 남자라고 제끼시면 안 돼요. 아시죠? 여러분들이 자꾸 부녀자에 너무 초점 맞추셔가지고 자꾸 이제 여성이 아니면 패스를 하세요. 아시죠? 근데 갑자기 남자가 나와요. 근데 배우자가 없어요. 그럼 거의 한부모에 걸려요. 그거 나오면 거의 틀려요, 대부분.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중요한 게 뭐냐면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 무조건 보셔야 돼요. 그렇죠? 배우자가 없으면 거의 한부모에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배우자가 있어. 그러면 일단 한부모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죠? 배우자가 있으면 한부모 안 되니까 위로 올라가요, 이제. 그럼 이제 남자다. 근데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일단 부녀자 안 되잖아요. 그죠? 본인이 이제 여성이다. 라고 이제 그때 부녀자 공제 따지시는 거지. 처음부터 부녀자 공제 따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 조심하시길. 자, 원래는 여기까지인데, 이거 여기까지가 아니구나. 죄송해요. 여기. 자, 뭐냐면은요, 우리가 인적공제를 따질 때는요, 12월 31일 날 현재의 상황에 의해서 판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면 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배우자하고 이혼했네? 이혼하면 12월 31일 날은 배우자 없죠. 그러면 배우자 공제 못 받는 거예요. 12월 30일 날 없잖아요, 그 배우자가. 맞죠? 이해되세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다음 연도에 이혼하면 되죠, 여러분들. 좋은 팁이죠, 여러분. 꿀팁 하나 드렸고. 대신에 한부모는 돼요. 맞죠? 왜냐면 배우자가 없는 걸로 보니까. 12월 31일 현재에는. 내가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가능하겠죠, 한부모는? 자, 그 다음에 이 예외도 최근에 시험을 냈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사망했대요. 12월 31일 현재 상황이니까 이 부양가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망했대요. 그럼 사망하면 못 받냐? 됩니다. 왜냐면 법문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망하기 전날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3월 4일 날 자식이 죽었대. 어떤 사람이 자식이 죽었대. 3월 4일 날. 법문구에 따르면 사망하기 전날이 3월 3일이죠. 그때는 그럼 자식이 있었잖아요. 그럼 올해 연도에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장애가 치유가 됐대요. 그럼 장애명제 못 받냐?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애가 치유되기 전날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법문구가. 이해되시기 절대 자의적 해석 금물이에요. 사망했어? 없어. 그게 아니에요. 사망하기 전날, 치유되기 전날이에요. 그때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해석하시고. 알죠? 그 다음에 가끔씩 오해하시는데 이거 최근에 말문제로 냈었거든요. 월할 계산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내가 배우자가 올해 7월 1일에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2분의 6 하냐? 아니에요. 그냥 다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월화 계산 안에 여기는 하루라도 있으면 다 공제되는 거예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이는 어떻게 하냐면, 나이는 여러분들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컴퓨터가 계산해주지만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중요하거든요. 나이는 만 나이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올해 연도에서 출생연도 잡아 빼시면 되는 거예요. 2022년도에서 출생연도 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02년생이다. 02년생이고, 자, 02년생이다라고 하면 20살 되는 거예요. 20살. 22년도에서 02년 빼면. 알죠? 이렇게. 열세나실 우리나라 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됐고요. 이거 하고 이제 입력하는 방법하고 제가 유임을 나눠드린 걸로 하면 시간 오래 걸릴 테니까, 교재 있는 거 풀고 마칠게요. 자, 뭐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 여기 보시죠. 자, 우리가, 일단, 이거 좀 끄고.